저번 경매 배워봐요. 실전 경매 특별함이 있어요. 기법 전수 협회에서 만나요. 어서 빨리 결심했어 우리 함께.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경매사협회.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저희 대한공경매사협회 카페에 올라와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어제 저희가 이제 짐을 좀 나르고 오늘부터는 건물 지금 철거가 지금 시작돼서 아마 오늘 저녁쯤 되면은 마감이 될 것 같아요. 새롭게 이제 강의장을 대폭 늘리면서 금년도 내년도 앞으로 5년간 이어나갈 소금쟁이 클럽에 대한 얘기, 그분들을 같이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이 실제적으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제 방 부분까지 없애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토요일을 목표로 해서 뛰고 있지만은 나중에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보시면 상당히 괜찮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협회 카페에 올라와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협회 카페에 오시면은 좌측 메뉴에 경매 상담 부탁해요. 이런 카페 메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질문을 받고 그냥 글로 써서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면 글로 쓰는 게 사실은 굉장히 길잖아요. 지금 말을 해왔던 것만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긴 부분인데 너무 길고 몇 명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방송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는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뿌리면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렇게 지금 녹음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회장님께 수강을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항상 명쾌한 강의로 하루하루 성장함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2014 9626 사건과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목포에 전용 14평 되는 아파트인데 감정가가 7,500, 최저가가 4,200만원인 물건인데요. 이 아파트에 8,000을 주고 전세권을 설정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12년 6월 12일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12년 6월 18일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경매를 신청한 건인데 소멸 기준이 전세권인가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인가요? 스피드 옥션에서는 전세권이 소멸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배당으로 소멸하는데 4천만 원만 배당받고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전입일을 기준으로 대항력을 주장하며 낙찰자의 인수를 요구하여야 하나요?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로 계약되어 있다 보니 집주인이 전세금을 확보하고 집을 날릴 생각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건을 쳐봤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에 있는 비파 1차 아파트죠. 예, 1008호 건인데 보니까 대지권은 8.47평이고 전용 면적은 14.62평. 14평 정도 되면 통상 이제 방이 3개 정도 나오죠. 그런데 감정가가 7,500이고 최저가가 지금 현재 4,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2월 23일 날 4,200만원에 진행되는 사건이고요. 등기부 현황란에는요, 소유자가 2008년 5월 8일 날 거래가를 4,100만원에 매입을 해서 드렸고, 그 후 4년 있다가 조정인이라는 사람이 8천만원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들어왔습니다. 이 조정인은 보아하니까 물론 이제 2008년에 4천에 샀지만은 2012년에 8천에 전세를 살 정도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건 아마 시세 조사를 해보면, 왜냐하면 2008년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금액이 떨어지던 시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완숙 씨는 4,100만 원에 2008년에 샀는데 그 후 4년 있다가 전세가가 8천이다. 전세가가 8천이라면은 시세는 적어도 1억 2천이나 1억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 완숙 씨가 4천에 사고 나서 어떻게 싸게 샀는지 아니면 정상가로 샀는지는 모르지만 정상가로 매입했다면 6천만 원의 상승 요인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목포의 상동에 2008년 이후에 집값의 상승이 있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하여간 조정희는 2012년에 6월에 8천에 들어왔고요. 그 후 2년 있다가 2014년 9월에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럴 때 지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전세권이 소멸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소멸 기준이 전세권인 2012년 6월 12일입니까? 라고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소멸 기준이 되는 것은요.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결정 등기 6가지밖에 없습니다. 소멸 기준이 된 것은 전세권은 소멸 기준이 되질 않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소멸 기준이 된다고 책도 쓰고 그렇게 강의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전세권인 2012년 6월 12일이 소멸 기준이라면 조정인이 전입한 2012년 6월 18일은 후순위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스스로 모순이 생긴다 이거죠. 전세권은 물건으로서 조정인은 이 소멸 기준이 된다면 스스로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죠. 이런 경우들 부지기수죠. 민사집행법에서 전세권이 소멸 기준이 되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법조항도 없습니다. 전세권은 두 가지의 경우에 소멸한다. 누가? 전세권이. 이렇게는 되어 있어요. 그게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거나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희는 전세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한 자이므로 소멸하는 것이죠. 소멸된다 그랬지 소멸 기준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소멸 기준은 뭡니까? 임의경매를 했던 2014년 9월 3일이 소멸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선순위 이 조정희는 소멸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최저가가 4,500이기 때문에 4,200이기 때문에 조정희는 8천만 원 중에 일부만 배당을 받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4,200의 낙찰을 받으면 또는 낙찰자가 4,200의 낙찰을 받으면 조정인한테 한 4,000 정도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못 받은 돈 4,000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건에는 근저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조정인이 만약에 전세권만 설정했다면 4천만 원만 받고 소멸되고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그러나 조정희는 전입신고를 2012년 6월 18일 즉 전세권 등기를 하고 나서 6일 있다가 전입신고를 했어요. 6일 있다가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조정희는 전입신고가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는 것이고 소멸 기준인 자기가 경매를 친 사건 날짜 있죠. 임의경매 날짜 2014년 9월 3일보다 선순위이므로 조정희는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고 앞서 전세권자로서 미배당을 받았던 4천만 원 정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건은 4천의 낙찰을 4,200 최저가일 때 받으면 실제로 4천만 원을 인수하면 8,200의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런 건들 같은 경우에 만약 시세 조사를 했는데 1억이다 라고 하면 그냥 최저가에서 응찰해서 4천 물어줄 생각하고 사도 되겠죠. 뭐 조사의 포인트는 현재 전세 가격하고 현재 시세 이런 것들이 조사의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밑에 있는 실거래가 정보를 보고 2014년 6월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평수가 48.34제곱미터거든요. 사례가 밑에 보니까 2014년 8월 48.34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집이 10층인데 거래가 됐어요. 그게 5,950만원에 거래가 됐네요. 그 다음에 2014년 7월에는 6,500에 거래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천에 만약에 매입을 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는 무조건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것이죠. 그럼 이 물건이 3천 돼서 사면요. 그래도 5천을 물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똔또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결정적 주인은 임차인인 전세권자인 조정인이 실질적 소유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농후해 보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은 우선은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일이 말소 기준이 되는가? 정답은 아니다 라고 설명드렸고, 그러면 임차인은 전입일 기준으로 대항력을 주장해서 낙찰자의 인수를 하여야 하는가? 예, 낙찰자가 인수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차인과 전세권자의 어떤 임차인이 전세권도 설정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의 권리를 둘 다 자기 편의대로 해석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원래 이거 조금 며칠 전에 올라온 질문이지만 너무 바빠서 답변을 늦게 해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러면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